탄핵의 강 이 얘기가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늘로 총선까지 딱 32일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민주당에 비해서 잠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몇몇 인물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한 명이 유영하 변호사, 또 한 명이 도태우 변호사인데 유영하 변호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김재섭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뭐 곤란하다 곤란해. 뭐 글쎄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은 일찍이 우리가 건너갔고 이거를 뒤로 한 채 앞으로 좀 가야 되는데 네. 다시 좀 발목을 잡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양당 모두가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조국의 강을 건널 뻔하다가 다시 뒤로 돌아서 온 거고 저희도 탄핵의 강을 여러 차례 건너겠다고 했고 건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도 이 탄핵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기 때문에 이번 공천이 아쉬운 건 사실이죠. 뭐 글쎄 아무래도 대구 지역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한 마음 같은 것들이 수도권이랑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이런 것 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기적이어서 저 멀리 대구에 있는 일들이 여기에 있는 서울까지도 영향을 주거든요. 총선에. 그래서 그런 총선의 유기성들을 생각해 보면 뭐 좋은 호재는 아니죠. 분명히. 근데 이게 어쨌든 친박근혜계 인사라고 하더라도 뭐 분석을 해봤더니 대구 달서갑에서는 경쟁력이 있다. 전략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하면 수용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잖아요. 현역 홍석준 의원보다 경쟁력이 높습니까? 컷오프 시켰어야죠. 이런 분은.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뭐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했었고 본인이 2019년도에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5.18은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은 상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해명을 하면서 내가 무슨 북한군 개입을 주장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사실무근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상식이라고 해놓고 또 사실무근이라고 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태우 변호사 얘기로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도태우 변호사가 해명을 한 것은 당 지도부에서 당신 공천은 자르지 않을 테니까 빨리 해명하고 사과해라. 그렇게 넘어가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상당히 총선 과정 중에서 문제가 될 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탄핵의 강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요. 곤란하니까 물어보지 마. 제발 좀 이거는 우리한테 더 이상 질문도 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근데 유영하 변호사라든지 도태우 변호사라든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 계속 탄핵은 잘못됐다. 부정하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선거운동 과정 중에서도 문제될 만한 발언들을 할 수밖에 없고 할 것이다. 이것이 선거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도태우 변호사 얘기로 넘어가기는 했는데요. 장영하 변호사도 있고 영하라는 이름의 변호사들을 국민의힘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태우 변호사의 해명을 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뭐 개입됐다 뭐 이런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자 이제 조금 전에 입장문을 올리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에 있었던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 발언들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이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다는 언론 보도는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사과라고 봐야 될까요? 그냥 김진태 강원도지사 따라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김진태 도지사 똑같이 그랬거든요. 뭐 이상한 토론회 열었다가 나중에 뭐 컷오프 될 것 같으니까 막 난리친 다음에 반성한다, 성찰한다 이랬으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예를 남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내가 공직에 없을 때 뭐 바깥에 있을 때 막말했던 건데 지금이랑 다르니까 봐달라 대신에 이제 그걸로 유명세를 얻고 그 또 그를 통해서 뭐 공천을 받아내고 사실은 뭐 누구냐 수영에 공천받은 장해찬 최고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뭔가 파이터가 필요하다, 전사가 필요하다라는 미명하에서 몇 명 그렇게 공천 주고 오히려 그것들이 나쁜 시그널로 남아서 계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또 공천 받으려고 들어오는 게 보수 정당이 계속 수구 정당으로 가는 길에 이제 인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뭐 김진태 지사도 그렇고 이건 다 잘못된 공천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계속 여기가
뭐 좋은 공천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공관위원장 발언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속상했던 맞아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다양성을 존중하는 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도태우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은 다양성이라는 표현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요? 그것은 사실이 아예 틀린 얘기고요. 굉장히 윤리적이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양성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정당의 이념으로 흡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관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조금 호되게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겠었어요. 앞서서 김준우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진태 도지사가 그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공관위에서 문제를 삼고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과를 분명하게 요구를 했고 김진태 도지사는 그래서 굉장히 세게 사과를 했거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진태 도지사도 당선이 될 수 있었다고 봐요. 공천도 받고. 그렇지만 지금 사과문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한 발 늦었다. 그리고 조금 더 진지하게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을 그리고 갖고 이제 있습니다. 다양성 얘기를 하는 공관위원장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 당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당원 위반이에요. 다양성의 문제는 뭐 공론회장에서 토론하면 되지만 당은 당의 강령과 당원에 기초해서 공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당원 위반이고 당원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왜 공천을 줘요? 그러니까 완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당 민주주의. 장소장님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5.18 정신 존중해야 된다. 그러면 애초에 이 공천 자체가 틀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도태우 변호사는 반드시 해줘야 되니까. 왜 그러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조를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영하 도태우? 유영하 도태우는 이거는 약조한 사람들을 꽂아 넣은 거예요. 이거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것이고 도태우 변호사를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럴 바에는 지만원 씨를 하지 그래요? 공천은? 안 그렇습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그 정도 수준인 것이고 국민의힘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것들은 안으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5.18이 기본적으로 강령에 해놓고 나서 5.18 정신을 인정한다 그러고 북한 개입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을 사과 한마디 하면은 공천을 하는 당입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실들이 곳곳에 드러난다고 봐요. 최근에 뭐 이토 히로부미 그 발언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 내면에서 흐르는 생각들을 국민들이 정서에 안 맞으니까 참고 있는 것인데 이제 또 총선이 돼서 표를 또 받아야 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짜로 숨겨놓고 사과를 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갖게 돼서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과연 당원당규 강령에 맞게끔 당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보더라도 아니다. 저는 그런 좀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도태우 변호사가 사과를 했다는 건 이제 공천 취소까지는 안 갈 거다. 뭐 그거는 취소의 영역이 아니죠. 거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에.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약속을 했다, 몫이다. 이거는 그냥 저는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보세요. 유영하 변호사를 현역한 홍석준 그 의원을 날리고 거기에다가 단수를 줬잖아요. 보통 대구나 저 민주당 같으면 호남이에요.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는 그냥 이게 공천을 하면 당선이 되는 곳입니다. 가만히 있어도요. 근데 이거를 왜 현역하고 둘이 경쟁시키지 않았을까? 유영하 변호사가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현역한테는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그냥 도태우 변호사 같은 경우도 본인의 이런 발언들은 이게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데 이미 2019년에 그 자기 발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사실무근입니까? 거짓말까지 하는 후보예요. 근데 이거를 공천한다? 저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공천 여부가 불확실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하면 이분이 되게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임병헌 의원, 그러니까 도태우 변호사랑 경쟁해가지고 진 현역 의원이 임병헌 의원인데 예. 임병헌 의원의 보좌진이라면 쟤는 도태우 변호사를 탈탈 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될 발언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문제 제기하고 재심 청구하고 또한 언론에 보도되게 해가지고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 주지 못하게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그런 분명히 움직임이 벌어질 실제로 것 같고. 감지가 되고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생각하시기에 눈치도 빠르시구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다음 주에 벌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공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뒤에 있긴 하지만 상당히 무리한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다시 당에서 검토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뜨겁게 이 여야의 패널들이 토론을 해야 되는데 김대섭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많이 하실 말씀 별로 없나 봐요. 이 두 분 변호사에 대해서는. 네, 그 도태우 변호사가 한 발언 중에 하나도 동의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뭐 저랑은 입장이 분명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 얘기로 슬슬 넘어가 보겠습니다.